아침 6시. 대한민국 어디선가 3명이 쓰러집니다. 뇌졸중입니다. 오전 10시까지 단 4시간 사이에 하루 뇌졸중 환자의 70%가 발생합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저는 지난 28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를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바로 아침 1시간의 습관이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화장실 달려가고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커피부터 마시고 아침 거르고 출근하던 분들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아침 풍경이죠. 그런데 이게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반신이 마비되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후회하십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아침 습관만 바꿨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지만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에요. 병원도 잘 안 가시고 약도 안 드시던 분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구급차 실려 오시는데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였어요. 가족분들이 울면서 물으십니다. 어제까지 멀쩡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전조 증상이 없었냐고요. 사실 전조 증상은 있었습니다. 다만 몰랐을 뿐이죠. 아침마다 느끼던 어지러움, 두통, 뒷목 뻐근함. 이게 다 신호였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던 겁니다. 다행인 건 아직 여러분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혈압 있으시죠? 당뇨약 드시죠? 콜레스테롤 약 드시죠? 그렇다면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뇌졸중이 오기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이 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 시간 동안 아침 습관만 바꾸면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 통계를 보면 성인 40명 중 1명이 뇌졸중 환자입니다. 매년 10만 명당 232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재발률입니다. 한번 뇌졸중을 겪은 분의 40%가 다시 뇌졸중을 겪습니다. 두 번째는 더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아침 습관. 이걸 실천한 환자분들 중에 뇌졸중 재발한 분이 단 1명도 없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3년, 5년, 10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특히 7번째에서 공개할 비밀 아침 식단 3가지. 이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식단들은 혈압, 혈당, 혈전을 동시에 관리하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맛도 좋고 만들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혈압약 드시는 분 계시죠? 지금 바로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아침 1시간이 평생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이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가장 걱정되는 증상 하나만 적어주세요. 제 진료실에 72세 강민호님이 오셨을 때 일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인데 아침마다 눈 뜨면 일단 텔레비전부터 켜셨대요. 아침 뉴스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오랫동안 습관이셨죠. 그러고 나서 급하게 씻고 빵 하나 집어들고 병원 가시곤 했습니다. 강민호님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어요. 약은 꾸준히 드셨는데 생활 습관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의사가 아침 식사 꼭 하라고 했는데 귀찮아서 안 하셨대요. 운동하라고 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안 하셨대요. 그냥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시다가 한쪽 팔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어지럽더니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말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웃분이 문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경미한 뇌경색이었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작은 경색이 여러 개 보였어요. 이미 몇 번 작은 뇌경색이 있었던 겁니다. 증상이 가벼워서 모르고 지나갔던 거죠.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동안 제가 강민호님께 여쭤봤습니다. 평소 아침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듣고 보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급하게 일어나고 물도 안 마시고 스트레스 받고 아침도 안 먹고 이러니 뇌졸중이 안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퇴원하실 때 강민호님께 아침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종이에 적어서 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급하게 일어나는 것이 왜 위험한지, 물 안 마시는 것이 혈전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침 거르는 것이 혈당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요. 사진과 그림까지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후 외래 진료 때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혈색도 좋고 표정도 밝으셨어요.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여쭤봤더니 박사님이 알려주신 아침 습관을 다 실천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천천히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고 간단한 명상을 하신대요. 혈압도 매일 재고 가벼운 스트레칭도 하신다고요. 무엇보다 아침을 꼭 챙겨 드신다고 했습니다. 토마토 달걀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요. 혈압 수치를 보니 정말 좋아지셨더라고요. 예전엔 150에 95 정도 나오던 게 이제는 130에 80으로 떨어졌습니다. 혈당도 안정됐고요. 몸이 가볍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불안감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70대도 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한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도움 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어나면 심호흡하고 기지개 켠 후 천천히 일어나기. 아침에 알람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시나요?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가 혈압이 가장 급격히 올라가는 시간이거든요. 이거를 모닝서지라고 하는데 의학 용어로는 기상 후 혈압 급등 현상이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기상 후 수축기 혈압이 130mm Hg 이상 오르는 패턴이 반복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중증 심혈관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기상 후 3시간 이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 혈압이 155mm Hg 이상이면 135mm Hg 미만인 경우보다 뇌졸중 발생이 최대 6배까지 높아진다는 일본의 대규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배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67세 박정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의 배신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은 눈이 떠져서 바로 일어나 운동복 입고 동네 한 바퀴 뛰셨죠. 건강한 생활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 현관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어요. 다행히 빠르게 수술받아서 생명은 건지셨지만 재활 기간이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왼쪽 팔다리 마비가 와서 지금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드십니다. 박정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알았더라면 급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운동이 좋다고만 생각하고 아침부터 뛰었던 게 화근이었대요. 천천히 일어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혈압도 낮고 심박수도 느립니다. 근육도 이완되어 있고 혈관도 확장되어 있어요. 이게 휴식 모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몸이 전투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혈관이 수축하고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평소 건강한 사람도 20에서 30mm Hg 정도 올라갑니다. 문제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혈관이 이미 약해진 상태예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탄력이 없습니다. 이런 혈관은 갑작스런 압력 상승을 못 견딥니다. 터지거나 막힙니다. 그게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눈을 뜨고 나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알람을 끄고 나서도 침대에 그대로 누워 계세요. 급한 일 없습니다. 단 1분만 누워 계시면 됩니다. 누운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들숨은 4초, 날숨은 6초 정도가 좋습니다. 이걸 3회에서 5회 반복하시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몸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심호흡을 할 때는 배로 숨을 쉬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합니다. 이걸 복식호흡이라고 하는데
부교 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호흡을 맞췄으면 이제 기지개를 켜세요. 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다리도 길게 뻗으세요. 발끝까지 힘을 주고 온몸을 쭉 펴세요. 5초 정도 유지하다가 후 하고 힘을 빼세요. 이걸 2에서 3회 반복합니다. 기지개를 켤 때 온몸 구석구석에 혈액이 천천히 돌기 시작합니다. 근육도 서서히 깨어나고요. 이렇게 하면은 혈압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급격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옆으로 돌리세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쪽으로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래쪽 팔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혈압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려드릴게요. 알람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 뛰어가지 마세요. 일어나서 바로 운동하러 나가지 마세요. 특히 겨울 아침에 야외 운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2번째, 물 한 잔으로 수분 보충하기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호흡으로 약 200ml, 땀으로 약 300ml, 총 500ml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속은 사막처럼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의학 용어로 혈액 점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끈적한 피는 혈관 속에서 부드럽게 흐르지 못합니다. 혈액 순환 속도가 느려집니다. 혈액 순환이 느려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세집니다. 약한 혈관은 이 압력을 못 견디고 손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혈전입니다. 끈적한 혈액은 뭉치기 쉽습니다. 피떡이 생깁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혈액이 더 끈적해서 위험합니다. 70세 이경희님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커피부터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잠에서 깨면 일단 커피 머신을 켜고 진한 커피 한 잔을 드셨어요. 물은 잘 안 드셨죠. 목마르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증상이 왔습니다. 깜깜해지는 느낌이었대요. 10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보이긴 했지만 무서워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일과성 허혈 발작이었어요. 뇌로 가는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겁니다. 뇌졸중의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3개월 이내에 진짜 뇌졸중이 올 확률이 20%나 됩니다. 다행히 바로 오셔서 치료를 시작했고 아침 습관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커피 대신 물부터 드신대요. 그 후로 그런 증상이 한 번도 안 왔다고 하셨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오히려 수분을 더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아침 첫 음료는 반드시 물이어야 합니다. 커피는 물 마시고 30분 후에 드세요.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청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요. 약 35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을 대봤을 때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좋지 않습니다. 위를 자극해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요.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식도 점막을 다칠 수 있습니다. 양은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종이컵 한 컵 정도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입에 머금듯이 마시세요. 5분 정도 걸려서 한 컵을 다 마시시면 됩니다. 3번째, 화장실 가기 물을 마신 후에는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잠자는 동안 방광에는 소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오래 참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방광이 꽉 차면 복부 압력이 올라갑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혈압도 따라 올라갑니다. 특히 소변을 참으면서 다른 일을 하면 더 위험합니다.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되거든요. 또 배변할 때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힘을 주면은 복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혈압도 순간적으로 치솟습니다. 75세 윤상철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소 변비가 심하셨던 분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보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실 때마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힘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변을 보시다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셨대요. 그러더니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부인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보고 219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보니 뇌출혈이었습니다. 배변할 때 힘을 주면서 혈압이 180mmHg 이상 올라갔고 뇌혈관이 그 압력을 못 견디고 터진 겁니다. 수술을 받으시고 목숨은 건지셨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약해지셨습니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화장실이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변은 3분 이내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보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세요. 절대 힘주지 마세요. 대변을 볼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보는 게 안전합니다.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10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아침 명상은 뇌졸중 예방의 숨은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올립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혈관이 망가집니다. 명상은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어요.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마음 챙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았다고 합니다. 뇌 영상 연구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명상을 하면은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편도체는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뇌 부위예요. 편도체 활동이 줄면 스트레스 반응이 완화됩니다. 실제 혈압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됐습니다. 하루 10분씩 8주간 명상을 한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Hg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5mmHg면 적은 것 같지만 뇌졸중 위험을 1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명상을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소파든 의자든 침대 끝이든 어디든 괜찮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세요. 눈을 감으세요. 감는 게 불편하시면 반쯤 뜨셔도 됩니다. 시선은 바닥 1m 정도 앞을 부드럽게 바라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세요.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배가 들어가는 걸 느끼세요. 이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숨이 코끝에서 들어오는 감각, 가슴이 확장되는 느낌, 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움직임, 이런 감각들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잡생각이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걱정거리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구름이 흘러가듯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려주세요. 몸 스캔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발끝에서 시작하세요. 발가락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 발등,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순으로 올라가면서 감각을 느껴보세요. 배, 가슴, 어깨, 팔, 손, 목, 얼굴까지 천천히 올라가세요. 각 부위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관찰하세요. 뻐근함, 따뜻함, 간지러움, 무거움, 어떤 감각이든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분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시면 편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5번째, 혈압 체크. 아침 혈압 측정은 뇌졸중 예방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약 80%에게 고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보다 뇌졸중 위험이 4배에서 5배에 높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고혈압은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머리 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야 고혈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재야 합니다. 매일 재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침 혈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혈압이 하루 중 가장 높고 아침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 위험도 높기 때문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연구에 따르면 가정에서 아침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진료실 혈압보다
뇌졸중 위험 예측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재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백에 고혈압이 있거든요. 명상을 마친 후 몸이 안정된 상태에서 재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 다리를 꼬지 마세요. 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세요. 팔꿈치가 심장 높이와 같아야 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은 측정값이 부정확해집니다. 혈압계 커플을 팔뚝에 감으세요. 팔꿈치 위 2에서 3cm 위치가 적당합니다. 너무 꽉 조이지도 말고 너무 헐겁지도 않게 감으세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가 적당합니다. 측정 전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계세요. 말도 하지 마시고 움직이지도 마세요. 깊게 숨 쉬지도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측정을 하세요. 값이 나오면은 2분 기다렸다가 두 번째 측정을 하세요. 두 번째 값이 더 정확합니다. 첫 번째는 긴장도가 높아서 부정확할 수 있거든요. 또 두 번째 측정 값을 기록하세요.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으세요. 날짜, 시간, 수축기 혈압, 이왕이 혈압을 적으시면 됩니다. 가정 혈압 기준으로 135점, 8호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이 수치가 반복되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1억 8,120 이상이면서 어지럽거나 숨이 차면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6번째, 가벼운 운동, 아침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춥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졸중 위험을 25%에서 40%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8시에서 11시 사이에 아침 활동량이 가장 높은 그룹에서 뇌졸중 위험이 17%나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침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과격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침부터 땀 흘리면 개운하다고 동네 한 바퀴 뛰고 오거나 무거운 아령 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갑작스런 격한 운동은 혈압을 급상승시킵니다. 심장과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갑작스런 격한 신체 활동 후 1시간 이내에 뇌졸중이 촉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날씨가 추운 겨울 아침에 야외 운동을 하는 것도 피하세요. 추운 날씨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립니다. 천이 낮아지면 혈압이 확 올라가거든요. 실내에서 하는 가벼운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이 가장 좋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목 돌리기부터 시작하세요.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그 다음 왼쪽으로 돌렸다가 돌아오세요. 갑자기 확 돌리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부드럽게 돌리세요. 양쪽으로 3회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목 근육이 풀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그 다음 어깨 운동입니다. 양쪽 어깨를 귀 쪽으로 올리세요. 초 동안 유지하세요. 그러고 나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어깨를 확 내리세요. 이걸 5회 정도 반복하세요. 다음은 다리 뻗기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쭉 펴세요. 5초씩 유지하면서 5회 반복하세요. 다리를 내리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하세요. 마지막으로 손바닥과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한쪽 손으로 다른 쪽 손바닥을 꾹꾹 눌러주세요. 발바닥도 엄지손가락으로 지압하듯 눌러주세요. 이 모든 동작을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7번째, 아침 식사. 아침 식사는 뇌졸중 예방에 있어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습관입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면서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은 아침을 거르면 안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의 뇌졸중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침을 거르면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우리 몸은 이를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불안정한 변동이 일어납니다.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은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 물질이 쌓이면은 혈관이 손상됩니다. 또 공복이 길어지면 혈액이 더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은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을 걸으면 점심과 저녁 때 과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아침을 걸으면 안 되니까 뭐라도 먹으면 좋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피해야 할 해로운 아침 음식 5가지. 첫째,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 스팸 같은 음식들이에요. 이 음식들은 나트륨과 포화 지방 덩어리입니다. 아침부터 이런 걸 먹으면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했습니다. 둘째, 짜게 절인 음식입니다. 젓갈, 장아찌, 염장, 생선 같은 음식들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반찬 중에 이런 게 많은데 나트륨이 너무 많습니다. 젓갈 한 숟가락에 100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셋째,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입니다. 라면, 햄버거, 치킨 너겟, 피자 같은 음식들이에요. 특히 라면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면 한 개에 나트륨이 2000mg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넷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 식빵, 흰밥, 국수, 떡 같은 음식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섬유질이 제거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다섯째, 설탕이나 과당이 많은 음식입니다. 단 음료, 과일 주스, 달달한 빵, 시중에 판매하는 가당 시리얼 같은 음식들이에요. 아침 식사의 5가지 황금 원칙. 첫 번째 원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적당량 드시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뇌의 연료인 포도당을 공급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밥 반 공기에서 한 공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즉 흰밥보다는 현미밥, 보리밥, 잡곡밥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유지하며 포만감을 줍니다. 달걀이 가장 좋습니다. 생선도 좋습니다. 두부, 나토 같은 콩 제품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건강한 지방을 드시는 겁니다. 지방도 종류가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이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짜지 않게 드시는 겁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올립니다. 찌개, 젓갈, 장아찌를 피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은 칼륨과 항산화 영양소를 드시는 겁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춥니다. 바나나, 멜론, 키위, 감자,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에 많습니다. 첫 번째, 식단, 토마토 달걀 요리. 이 요리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즐겨 먹는 샥슈카를 응용한 겁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파프리카와 양페는 칼륨과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입니다. 양파 1개와 마늘 2쪽을 잘게 다지세요. 파프리카 1개를 적당한 크기로 썰고 토마토 3개도 깍둑 썰어주세요. 팬에 올리브 오일을 2큰술 정도 두르고 중불에서 달구세요. 마늘과 양파를 넣고 2에서 3분 볶아서 향을 내세요. 마늘 향이 올라오면 됩니다. 파프리카를 넣고 2분 정도 볶으세요. 파프리카가 조금 부드러워지면 이제 토마토를 넣으세요. 약불로 줄이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10분 정도 익히세요. 중간중간 뚜껑을 열고 나무 주걱으로 토마토를 눌러주세요. 토마토에서 즙이 나와야 합니다. 타지 않게 가끔씩 저어주세요. 토마토가 푹 익어서 소스가 되면은 후추와 소금으로 간을 하세요. 소금은 조금만 넣으세요. 반 티스푼 정도면 이제 충분합니다. 소스 위에 달걀 3개에서 4개를 깨트려 올리세요. 노른자가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올리세요.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5분 정도 익혀주세요. 노른자가 반숙이 될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완숙을 원하시면 7분 정도 익히세요. 불을 끄고 파슬리나 고수 같은 허브를 뿌려주세요. 없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한 바퀴 둘러서 마무리하세요. 매콤한 걸 좋아하시면 고운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도 좋습니다. 통밀빵을 곁들여 드시면은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삶은 병아리콩이나 렌틸콩을 넣어도 좋습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토마토 익히는 게 번거로우시다고요? 시판 토마토 소스를 활용하세요. 단, 설탕이나 과당이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토마토 소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토마토, 소금, 향신료만 들어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식단은 아보카도 나토 비빔밥입니다. 이 식단은 일본 장수 마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응용한 겁니다.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나토는 발효콩으로 만든 일본 전통 음식입니다.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혈액 점도를 낮춰서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은 나토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현미밥이나 보리밥 반 공기를 큰 그릇에 담으세요. 흰밥보다는 현미밥이 훨씬 좋습니다. 아보카도 반 개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밥 위에 올리세요. 반숙 달걀 한 개를 삶아서 반으로 자르세요. 밥 위에 예쁘게 올리세요. 달걀 노른자가 터지면 밥과 섞여서 고소한 맛이 납니다. 나토를 저어주세요. 끈적끈적한 점성이 나올 때까지 50회 정도 저으세요. 그러고 나서 밥 위에 올리세요. 김가루를 뿌리세요. 김에도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들기름을 한 바퀴 둘러주세요. 들기름에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간장으로 간을 맞추세요. 간장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레몬즙이 있으면은 살짝 뿌려주세요. 채 썬 깨시피나 부추를 더하셔도 좋습니다. 향이 좋아집니다. 오이를 썰어 곁들여도 아삭한 식감이 좋습니다. 요즘 나토는 냉동 보관할 수 있게 나옵니다. 냉동실에 넣어두고 식사하시기 30분 전에 꺼내두시면 금세 녹아서 먹기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나토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입니다. 와파린 같은 항근고제를 드시는 분은 나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세 번째 식단은 참치, 김치, 오트밀죽입니다. 이 식단은 한국인 입맛에 딱 맞으면서도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식단입니다. 참치는 고단백 식품입니다. 100g에 단백질이 2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트밀은 귀리를 압착한 식품입니다.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베타글루칸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김치는 우리나라 대표 발효 음식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팬에 두르고 잘게 썬 양파와 당근을 볶으세요.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으시면 됩니다. 가볍게 씻은 김치 한 줌을 추가해서 볶으세요. 김치를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조금만 넣으세요. 김치 국물은 빼고 건더기만 넣으세요. 방울토마토 7개 정도를 반으로 잘라 넣으세요. 토마토를 넣으면 감칠맛과 영양소가 더해집니다. 토마토가 익으면 오트밀 5큰술을 넣으세요. 오트밀은 미리 불리지 않고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기름을 뺀 참치 한 캔을 넣으세요. 물이나 육수 2컵을 넣으세요. 육수를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멸치 육수나 채소 육수를 사용하세요. 중불에서 5분 정도 끓이세요. 가끔씩 저어주세요. 오트밀이 익으면서 걸쭉해집니다. 죽처럼 되면 불을 끄세요. 맛을 보시고 간이 부족하면은 간장으로 더하세요. 간장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파를 송송 썰어 뿌리고 참깨도 뿌려주세요. 뜨거울 때 드세요. 따뜻한 죽이라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합니다. 평소 찌개에 밥을 말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대신 이 참치 김치 오트밀죽으로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뇌졸중을 예방하는 기적의 아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깨어나면 심호흡하고 기지개 켠 후 천천히 일어나기, 물 한 잔으로 수분 보충하기, 화장실 가기, 명상, 혈압 체크, 가벼운 운동, 아침 식사. 이렇게 7가지를 순서대로 하는 아침 습관이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3일만 하세요. 3일만 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7일이 지나면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2주가 지나면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3개월이 지나면 혈압과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화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은 몸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변화하셨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강민우님은 3개월 만에 혈압이 150점 95에서 130점 8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박정수님은 재활을 열심히 하셔서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아침 습관을 철저히 지키신 덕분입니다. 이경희님은 1년 동안 뇌졸중 전조 증상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윤상철님은 변비가 좋아지셨습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니까 배변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는 화장실에서 힘주지 않고 편안하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간 쌓여온 혈관의 피로가 어느 날 폭발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조금씩 혈관을 괴롭히면 5년, 10년 후에 결국 터지거나 막힙니다. 반대로 매일 아침 조금씩 혈관을 돌보면 5년, 10년 후에도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아침 1시간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바꿉니다. 잘못된 아침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급등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혈관벽이 조금씩 상합니다. 물을 안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은 혈전을 만듭니다. 작은 혈전이 조금씩 쌓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혈전이 돼서 혈관을 막습니다. 명상을 안 하면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매일 분비됩니다. 혈관이 수축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혈압을 안 재면 자기 혈압을 모릅니다. 혈압이 높아져도 모르고 지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때 가서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은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근육이 빠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체중이 늘어납니다.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점심 때 과식하게 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혈관에 기름 찌꺼기가 붙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막힙니다. 이렇게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힙니다. 뇌졸중이 옵니다. 반신마비가 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가족 얼굴도 못 알아봅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갑니다. 혼자 밥도 못 먹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올바른 아침 습관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천천히 일어나면 혈압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이 맑아집니다.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혈압을 재면 자기 혈압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아침을 먹으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혈당이 개선됩니다. 혈관 나이가 젊어집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5년, 10년이 지나면 뇌졸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누운 상태에서 심호흡 5회만 하세요. 단 1분이면 됩니다. 숨을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5번만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은 어느새 7가지를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자매, 친구분들께 이렇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뇌졸중 막는 아침 습관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매일 아침 단 1시간이면 뇌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꾸준히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